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꿈꿔온 것들은 어린 시절에 이미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다. 술꾼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보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 나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친환경적으로 살았던 점에 감사하다. 지금 도시에서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어린 시절에는 깨끗한 지하수를 마시고 씻고 마음대로 썼다. 나는 어려서 고기, 계란,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고 자랐다. 정육점까지 걸어서 1시간을 가야 했고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나는 평균 키만큼 자랐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 내가 어릴 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는 온갖 나물을 뜯어다가 해주셨는데 나는 그 덕에 채소에 입맛을 들여서 고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허름한 집에서 아버지는 이것저것 뭐든지 직접 만들고 설치했다. 쌀이빗자루도 만들고 썰매도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는 낡은 천을 이어 붙여서 이불을 만들었고 밤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셨다. 돈도 물건도 귀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다. 지금 나는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 옷이 찢어지면 버리지 않고 꿰매서 입는다.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무엇이 필요할 때 무조건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쓰고 아껴 쓰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어릴 적에 가난은 불편했지만 지금 생각하기에 그것이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여서 키우셨고 그 영향으로 나도 새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해서 키웠다. 젖을 먹이는 것은 단지 영양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아직도 엄마 젖을 먹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가장 근원이라고 느낀다. 옛날에는 집에 전자제품도 많지 않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었다. 작은 브라운관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고 TV보다 라디오를 많이 들었다. 부드러운 백열등 불빛 아래서 생활을 했고 모든 식구가 저녁 9시가 되면 잠들었다. 덕분에 나의 시력은 40대인 지금도 양쪽 1.5이다. 부모님은 꽃농장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사람이었다. 남동생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딸들에게만 많은 일을 시켰다. 7살 때부터 나는 한여름에 땡볕에 언니와 밭에서 풀을 맸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쓰러질 것 같았다. 어릴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어른이 된 후로 웬만한 고생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신체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덤덤한 편이다. 아버지가 나의 인내심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오랫동안 농장 일을 하면서 꽃을 키우는 법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농장에 우리가 먹을 채소도 함께 키웠는데 그 덕에 나는 지금도 채소를 키워서 먹을 줄 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우등상장을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뭐 하나 달고 태어나지 그랬냐? 그러자 엄마도 그 말을 따라하며 실실 웃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잘해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없다니 자괴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를 무시했던 아버지 덕분에 나는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칭찬을 들었다면 그 칭찬을 듣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칭찬해줄 사람이 없으니 나 자신의 내면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무관심으로써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아버지는 술꾼이고 가족에게 무책임했지만 그만큼 나의 자율성을 키워주셨다.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1,000원을 주고 막걸리 한 병과 내가 먹을 과자를 사오라고 시켰다. 구멍가게까지 한참 걸어가서 1,000원을 주고 막걸리 550원, 과자 100원, 합계 650원을 제하고 거스름돈 350원을 받아서 나왔다.
막걸리의 무게는 가냘픈 내 몸에 비해 너무 무거웠고 봉지가 이리저리 흔들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고양군 지충리 비포장 도로에 정신을 잃고 잠시 쓰러져 있었다. 먼지를 털고 돌아왔는데 힘들었지만 나름의 성취감이 있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유괴당한다고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4살짜리에게 술심부름을 시키다니 정말 대단한 아버지셨다. 나도 그런 대담함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아버지 덕분에 나는 자율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는 날보다 술 먹고 잠드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들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엄마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거친 농사 일을 했다. 성인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을 고사리 손으로 한 것이었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형광등 기구를 직접 갈기도 하고 낡은 가구를 분해해서 내놓기도 했다. 도배와 페인트 칠을 직접 하고 살았고 웬만한 것은 고칠 줄 안다. 이건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 없이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고 그런 생활은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에게 우유값 3,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의 술과 담배를 사서 먹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우유를 먹지 않는 아이는 나뿐이었다. 남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자 아버지는 동생에게 우유값을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딸이라서 우유값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 받은 장학금으로 언니와 나의 새 운동화와 학용품을 샀다. 장학금을 아버지에게 주지 않고 내가 알아서 썼기 때문에 아버지는 속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었다. 아버지 덕분에 나는 무턱대고 사람을 믿지 않고 내 소신에 따라 스스로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하고 사셨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언니와 나는 집안일을 했다. 우리가 자진해서 일을 했던 것은 오직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생각에서였다. 엄마는 집에 늦게 오기 때문에 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녁밥을 지었고 나는 그 일을 도왔다. 밤늦게 버스 정류장에 엄마 마중을 나갔는데 어두운 산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엄마가 집에 오면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엄마 생일에는 용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드렸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힘든 사람을 돕는 마음을 배웠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좌절하지 않는 꿋꿋한 삶의 자세를 배웠다. 어머니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에 식구들이 잠든 후에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기장에 이런저런 글을 쓰셨다. 그 덕분에 나도 글 쓰는 습관을 들여서 나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집이 가난해서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멍하니 흑백 TV를 보아야 했다. 덕분에 광고에 나오는 과자 이름을 읽으면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칠 수 있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빈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돌아다니며 온실에 붙은 달팽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도 하고 식물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나의 차분함과 집중력이 키워진 것 같다. 어렸을 때 집에 읽을 책이 없어서 나는 굴러다니는 찢어진 책조차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덕분에 나는 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도서관의 책을 보았을 때는 알라딘이 무진장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감격했다. 지금도 나는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배움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특히 내가 원하는 책을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로운 삶에 정말 행복하다. 어릴 적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 여러 식구가 부대끼며 살면서 나는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삶은 부조리 그 자체였기에 인간이 왜 저렇게 피폐해지는가 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시작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왜 술을 끊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족에게 화내고 괴롭히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까웠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습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내가 20대 후반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멍하니 TV를 보며 지내다가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모습은 안타까웠고 나에게 교훈을 주었다. 인생은 길지 않으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살아가리라고 생각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리라고 생각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어져 있었다.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다.